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8번 스트렝스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공부하는 사람의 관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 부류의 카드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로 이해했을 때 쉽게 공부가 되는 카드,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에 와닿았을 때, 즉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해했을 때 더 와닿고 내 것이 되는 카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번 스트렝스 카드는 바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카드입니다. 흔히 타로 카드 매뉴얼이나 서적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스트렝스는 진정한 힘은 내적인 힘에서 나온다, 정신적인 힘이다, 불굴의 어떤 의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단어 문장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각자의 무의식 속에 그 단어가 의미하는, 표방하고 있는 그 이미지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 카드의 의미가 잘못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스트렝스 카드가 실전에서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카드에는 사자와 여인이 그려져 있지만 좀 우리나라 정서에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우리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다,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에 맞는 그 토종 이야기를 한번 스트렝스 카드에 맞게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 제가 호랑이를 좀 어설프긴 하지만 한 마리 그려놨는데요. 여기다가 여러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호랑이 굴에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딱 서 있습니다. 실제로 그 호랑이를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면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 때문에 오금을 저린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그렸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호랑이한테 살려달라고 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호랑이가 우리 말을 알아듣기는커녕 먹잇감인 줄 알고 잡아먹겠죠. 약간 그건 전래동화 속의 이야기고, 실제 호랑이는 잡아먹겠죠. 두 번째는 호랑이에게 내 팔이나 다리 하나를 내어주고 협상을 한다. 호랑이한테 닭다리가 제일 맛있는 것처럼 내가 넓적다리가 제일 맛있어, 혹은 내가 참치보다 뱃살이 좀 많아, 그래서 뱃살을 좀 줄 테니까 내 목숨만 살려주렴. 여러분 실제로 호랑이의 그 입 크기가 여러분의 뱃살이나 다리를 문다고 물지만, 호랑이는 그렇게 의도했지만 여러분의 거의 상반신을 다 삼켜버린다든지, 입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오답입니다. 자, 호랑이 굴에 들어갔을 때 살아남으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할지 이전에 호랑이가 현재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호랑이가 그냥 피곤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도 나오면 됩니다, 그쵸? 두 번째는 호랑이가 배가 부른 상태긴 한데 여러분이 호랑이 굴에 들어갔잖아요, 그쵸? 이게 인간과 호랑이의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되게 그 공포의 대상처럼 들리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집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막 당신 누구야? 막 이렇게 싸우거나,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할 거잖아요, 그쵸? 호랑이도 마찬가지. 호랑이 굴에 여러분이 불쑥 들어간다 그러면 싸우려고 하고 여러분을 제압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호랑이가 본인의 영역에 들어와서 위협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판단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계속 보여주면서 조심조심 굴을 빠져나와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호랑이 입장에서 먹이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호랑이가 배고픈 상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다고 다 잡아먹을까요? 아무리 호랑이보다 크기가 몸집이 작고 약해 보여도 여러분의 어떤 당당한 기계라든지 모습이 뭐랄까 나보다 체구는 작지만 내가 함부로 달려들었다가 나도 다치겠는 걸 싶으면 동물적인 본능상 쉽게 덤비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랑이가 되게 군침을 흘리고 있어요. 뭔가 배가 고픈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너의 먹이가 아니야 라는 걸 어필해야 되겠죠. 이렇게 호랑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내가 대처 방법을 지혜롭게 가져가는 것, 이것이 스트렝스 카드의 본질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의 상황에 부딪혀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공포심에, 두려움에, 혹은 나의 욕심에, 혹은 어떤 미련이나 상처 등등 여러 가지 감정들, 혹은 우리의 시청각을 현혹시키는 수많은 유혹적인 정보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에 현혹되고 휘둘리다 보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렝스 카드는 이 문제의 본질을 깨우쳤을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힘의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 상사와 트러블이 굉장히 심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직장 내 동료 또는 상사, 늘 회사 속의 문제는 인간관계가 원인이죠. 보고서를 되게 열심히 썼는데 맨날 이거밖에 못 쓰냐 그러면서 일은 엄청 주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직장 상사분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도 있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피로하고 피곤하고 또 자괴감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 혹은 뭐 옆에 다른 사원은 엄청 인정을 받는데 난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에게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너무 많은 유혹과 정보, 감정들이 주변에 혼재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그 상사가 일을 시킬 때 그 상사도 사람인지라 100% 모든 완벽한 일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사람인지라 어떻게 보고서를 쓰는 걸 더 좋아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 걸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상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아무리 일을 많이 시켜도 내가 그 상사가 원하는 대로만 그 포인트만 해결해 주면 되기 때문에 마치 그 상사는 나한테 맹수, 사자와 같은 존재지만 그 연약한 내가 상사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8번 스트렝스 카드가 말하는 본질적인 걸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전 상황에서 또 이런 질문이 많죠. 결혼해도 될까요? 라는 고민 상황이 많이 주어집니다. 결혼이란 제도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좋아하는 남녀가 서로 만나서 뭐 주변 가족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그 인정을 받고 축하를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결혼이라는 거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국가가 서류로서 인정해주는 그냥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그 서류에 대한 그 제도로서의 결혼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서류상의 그 결혼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죠. 결혼해도 될까요? 그러면 결혼을 한번 지어보세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평생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문제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100%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 역시도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부분은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어떤 부분은 함께 맞추어서 또 장점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문제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지,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원인을 상대방으로부터 찾는 거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결혼이라는 법적인 제도, 그 구속력의 굴레 안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 결혼이란 제도도 상대방의 원인도 아닌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렝스 카드를 수비학적인 관점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은 영혼을 상징한다. 이런 설명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와 대비해서 함께 예시로 보면 좋은 카드가 4번 황제 카드가 있습니다. 4번 황제도 굉장히 힘이 강력한 카드죠. 하지만 차이점은 황제는 물리적인 힘, 어떤 세속적인 힘이라면
스트렝스 카드는 8번에서 얘기하는 그 힘은 내적인 힘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물리적인 힘, 세속적인 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재산이 많고 권력적인 힘이 있어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영원하지 않죠. 하지만 스트렝스라는 요 힘, 내적인 힘은 지구촌의 어느 누구도, 남녀노소, 어떠한 사람도 본질적인 원리,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 포인트만 깨닫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즉 영원하죠. 그래서 수비학적인 관점에서 숫자 8은 영원성이다. 강력한 힘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간단한 예시를 한번 만들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공부를 위한 그 연습 예시니까요. 너무 실전 상황도 꼭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돼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내담자의 고민 상황이 더 중요하죠. 이거는 그냥 예시일 뿐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봤어요. 뭐 다른 고민 상황 그냥 다 배제하고 그냥 카드만 봤을 때 나는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결혼 생활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갈 자신도 있고 그런 조건들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카드가 나오신 분들은 애초에 질문도 안 하셨겠죠. 하지만 똑같은 질문에도 또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해도 될까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결혼하고 싶지만 내가 쫓고 있는 이상이죠? 꿈이죠? 하지만 현실적인 준비나 여건이 좀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혹은 그럼에도 내가 결혼할 수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어떤 걸 갖추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결혼하고 싶지만 본질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인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8번 스트렝스 카드와 함께하는 명상의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또는 고민과 번뇌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깨우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타인의 시선과 타인이 만들어준 일종의 틀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본질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시각과 청각과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어지럽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마음속에 지우개를 가지고 그것들을 지워보세요. 마지막에 문제의 본질이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면 굳이 고민할 일도 그리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도 타로카드와 함께 행복하게 아날로그 하세요. 고맙습니다.